안녕하십니까. 성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제 오늘날에 있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지, 국민들은 내성이 생겨서인지, 국민들은 무덤덤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체제 전쟁이라고 도로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의 갈 길은 앞으로 미래의 체제, 우리의 정치적인 체제로서 우리 민족, 한민족이 앞으로 어떤 체제에서 한반도에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2030 등 미래 세대의 선택의 복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한 근대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 유교 질서를 유지하던 조선이 근래에 들어 100년 정도 됐죠. 개항과 식민지를 거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기까지 한국 사회는 수많은 이념적 충돌과 정치적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오늘날 밖에서 보고 있는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체제 전쟁을 통한 체제 전환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시험대가 되어 있다고 감히 저는 말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나 지금까지 오기까지 크거나 적거나 영광스럽거나 치욕적이거나 정치적 철학이 다 있습니다. 큰 나라는 큰 나라대로 세계에 알려진 정치 철학이 있고,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대로 굴종적일더라도 굴종적인 그 속에서 정치적 철학을 가지고 버텨왔다는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정치 사상적 흐름, 어느 나라나 이 나라가 버티고 있다는 것은 정치 철학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철학은 크게 5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훌륭한 최재봉 최재봉 박사께서 제시한 것인데, 아주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정확히 잘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정적사파입니다. 두 번째가 친소공산주의파, 세 번째가 민족주의파, 네 번째가 친일개화파, 다섯 번째가 친미 기독교 자유주의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5개를 잘 파악해 보면은 현재 대한민국 대립 구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이 5개는 2개로 다시 좁혀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정적사파와 민족주의파의 일부가 친소공산주의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파가 남게 되고, 하나의 거대한 기둥이 되고, 또 하나는 친일개화파가 친미 기독교 자유주의파의 결합하여서 자유주의 체제, 이 2개의 기둥이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2개의 기둥이 지금 치고받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거대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정치 이념을 통해서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이 국민이 잘 사는 그 사회라는 비전, 목표를 위해서 밑에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수렴된 의견을 정책적으로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제가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그런 체제가 아니고, 우리는 공산주의파와 자유주의파, 정확히 말하면 공산주의라는 경제적인 용어가 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정치적인 용어가 됩니다. 사회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은 정치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그다음에 경제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 2개 체제가 지금 신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체제 정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이제 국민을 잘 살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한국의 속사를 아직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한국의 속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적 진영과 체제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체제 대결은 표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정치적 갈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이렇게 되면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 발전을 위한 국가 비전에 수렴해서 그들이 정책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오지를 못하고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싸움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갈등이 보일 수 있지만은 본질적으로는 국가 정체성과 체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거대한 정치적인 시험대 흐름 속에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정척사파와 민족주의파가 결합을 해서 친소 공산주의로 결합이 됐습니다. 위정척사파는 역사적으로 외세의 개입을 거부하고 전통을 고수하려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이들은 민족주의적 감정과 결합하여 반서구적, 반자본주의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민족주의파 또한 원래 독립운동과 근대화를 추진한 세력이었습니다만, 일부는 강한 반미, 반자본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사회주의적 사고에 경도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두 세력은 결국 공산주의적 이념과 결합하여 대한민국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으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왕정체제든 자본주의든 또는 뭐 전제주의든 어떤 극우파 제국주의든 이 세계를 깨부시고 공산 사회로 가자고 태어난 주의가 공산주의입니다. 전 세계가 공산주의라면은 이런 공산주의는 태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두 번째로 친일 개화파와 친미 기독교 자유주의가 친미 기독교 자유주의파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친일 개화파는 서구적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경제적 발전을 중시한 세력이었습니다. 친미 기독교 자유주의파는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제를 기반으로 국가 발전을 추진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파와 자유주의파, 이 두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지키려는 것과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깨부시고 새로운 체제로 가자는 것과 이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봐야 정말로 대한민국의 속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겉모습만 보는 게 됩니다. 세뇌됐거나 또는 선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그 실세, 체제 전쟁이 뭔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크게 다친다는 뜻입니다. 좋은 사람, 그런 체제로 가게 되면 좋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명확히 확정 지을 수 없는 사회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두 개의 거대한 사상적 진영이 체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경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유주의 체제가 싫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방향으로 전환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사적 분기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또는 대한민국 영원히 지금과 같이 선진국으로 살 것인지, 선진국으로 사는 것보다도 우리 민족주의적으로 우리끼리 잘 사는 후진국으로 살지라도 평등한 사회로 갈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척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속살을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세대와 우리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과정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끌어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37,000달러에서 37,000달러라서 세계 지금 6위까지 올라섰지 않습니까? 일본이 8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군사력은 세계 5위,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과연 그대로 지켜질 것인지, 아니면은 이 체제가 싫다,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좋은 체제가 있으니 그쪽으로 가자 하는 이 체제 싸움에 우리 한중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선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극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2030 등 젊은 세대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굳이 잘못되고 있는 침묵하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쪽이 좋다, 사회주의로 가는 게 좋다 하고 전체가 그에 호응하게 되면 사회주의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궁극적인 생각입니다. 이 선택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그것은 제가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은, 첫째는 역사의 흐름과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려에서 조선으로,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체제와 새로운 체제 간의 대결이 엄청나게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만 보면서 현재 이러는데 무슨 다른 세계에 있을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사가 돌고 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후손들을 살 것인가를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또한 체제 전쟁 중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체제 전쟁이라는 것을 읽지를 못한 사람 같으면은 제 말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 방향성은 살아남은 세대들의 선택에, 궁극적으로는 살아남아 있는 세대, 우리의 후손들 2030 등 젊은 사람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은 생이 자연적으로 유한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체제가 좋다, 이 체제를 수호해야 된다, 아무리 외치고 막 할지라도 이것은 시간이 기다려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 속에 묻히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어떤 체제를 선택하느냐, 그에 따라서 국가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의 흐름과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젊은 사람들, 살아남을 사람들, 물론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들게 되면은 또 유한성이기 때문에 흘러가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지금 이 시대를 만들었던 나이 든 세대, 그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싫다 해서 본인들이 선택한다면은 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체제로 가야 돼요. 누가 맡겼습니까? 그 체제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또 나이 들어서 죽게 되면은 그들의 후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선택한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정치 체제고 이념이고 이 시대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이 파라다임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파라다임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선택이야말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온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이 번영하고 있다는 것은 이 번영 세력을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 2030들은 태어나 보니까 자동차가 널널하고 텔레비전이 있던 만에 크고 그다음에 먹을 것이 풍부해가지고 뭘 먹을지 그 선택하기가 힘들 정도로 풍요로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이런 세상이었더라는 그런 머리의 인식, 체험은 이념이라는 건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체험했던 그것만 머릿속에 가지고 그걸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세상이 좋은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그 수준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념은 저는 흘러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처럼 대한민국은 단순한 정치적인 갈등을 넘어서 국가체제의 존립을 둘러싼 거대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시험대에 서 있어요. 이 시험대라는 이 판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것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에 반복된다는 그 역사 흐름을 보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또 지금 세대같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이보다 더 좋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 생각 그 자체를 그 주어진 여건 내에서 체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에, 판단 선택에 따라서 이 자유대한민국, 대한민국 한반도는 그 체제로 정체제는 이어지게 되리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사상적 흐름들이 오늘날 체제 전쟁의 형태로 격돌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의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고, 또 한편에서는 젊은 날부터 자기의 몸 바쳐, 목숨 바쳐, 시간 바쳐 지금까지 인내를 라면 끓여 먹으면서 굶어가면서 자기가 주장한 새로운 파라다임 같은 파라다임에 의한 유토피아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 세계를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이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다, 그쪽으로 가자 해서 지금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 두 개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자유주의를 깨부시한다 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연의 방송에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향후의 방향성에는 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바탕 위에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싫다, 특히 앞으로 미래를 살 젊은 사람들이 이 체제는 싫다, 아니다 하고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은 아무리 위에서 나와서 싸우고 있는 이 전위대 대표 선수들이지만은 버텨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방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한 중요한 주체 세력입니다. 인간의 생이 유한한 만큼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며 국가의 발전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세계보다 더 좋은, 이 풍요로운 세계보다 더 좋은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여서 체제 변화를 받아들이고 시도를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선택에 따라서 대한민국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선택의 복입니다. 기성세대는 세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사회다, 너희들을 위해서 만드는 사회다, 이렇게 만들었다 해야 할 뿐이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젊은 세대의 선택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역사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5,000년 역사 중에서 45년도의 해방을 통해서, 건국을 통해서 단지 한 80년 가까이 풍요로운 세대를 살아왔던, 우리 선조가 살아왔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풍요롭고 활기차고 가장 선진국, 세계에서 알아주는 세계를 살아왔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끝날 것인지 말 것인지, 새로운 유토피아의 세계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는 경고해 줄 수도 있고 또는 붕괴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이 측면에서 본 것이고, 사회주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고, 없어져야 될 나라고, 새로운 기가 막힌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이상향적인 세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새로운 세계로 향한 혁명적인 발상에 의한 새로운 세계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은 유한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 따라 가는 것이고, 이 선택은 젊은 사람들의 몫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